봉황이 되겠습니다. 로얄 젤리가 몸에 좋다는 걸 잘 아시죠? 예, 알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대로 만든 믿을 수 있는 로얄 젤리. 야 이거 없어서는 먹죠 이거 진짜. 이거 만나기 쉽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이 봉황도 팝니다. 예, 생 로얄 젤리도 팝니다. 프로폴리스, 화분, 벌꿀을 배합해서 만든 양봉 과학의 결정체로서 야. 100% 국내산에다가 물 한 방울 안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아주 완벽한 로얄 젤리다. 아, 생 이거 로얄 젤리다.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느낌이. 좀 비싸요. 너무 비싸지만 고급스러운데요? 예. 그 가격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자, 최상의 영양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든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쳤고 최고의 국내산 원재료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한 결과 경남 거창의 해발 700m 이상에서 채취한 양봉 산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무슨 이 벌들을 다 출신지를 다 해서 일본 벌들은 돌려보냈어요. 네. 야 가라. 일벌들은 안 쓰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벌들은 안 쓰고 오로지 한국 벌들 국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봉황은 필수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발육, 항염, 면역력 증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봉황은 한정판으로 생산량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생산한 귀한 생 로얄 젤리가 함유된 봉황의 품격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지친 아빠에게 수험생 건강을 위해서 피부 개선 및 건강 증진을 원하는 분들께 더운 여름철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한 아베에게 아주 좋습니다. 네. 아베한테 안 주기로 했습니다. 예. 네. 더 고통에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말라고. 자, 소비자 가격이 24만 9천 원. 근데 김용민닷컴 입점 기념으로 18만 9천 원. 아 엄청 싸네요. 세상에. 예. 예. 이럴 때 좀 감정이입해서 이렇게 좀 홍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8만. 예, 이게 구매 가능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원 행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자, 하나에 3개월치 이상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네. 여기다 18만 9천 원에 플러스 한 병. 그래서 이게 18만 9천 원이 세 병인 거지. 예, 요거 떨렁 하나가 18만 9천 원이 아니라 요거 세 개. 아, 3개예요? 3개에서 18만 9천 그래요? 원이야. 나 이거 하나 3개월 간다는 자, 줄 근데 알았네. 18만 9천 원에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플러스 원. 플러스 원. 그럼 하나 엄청 더 싸네. 엄청 싼 거죠. 예. 이건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느냐? 물을 좀 섞었어.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예. 웃겨보려고 한 말입니다. 예. 저희 벌을 뇌에 벌을 쏘였나요? 물 섞어. 근데 이게 보면 다 국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벌꿀 국산, 네. 생 로얄 젤리 국산, 프로폴리스 추출물 국산. 예, 전부 다 국산입니다. 국산이에요. 예, 아주 정말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정제된. 자, 네. 봉황 일본에 안 팔겠습니다. 일본이 안 팔리겠어요. 일본만 우리한테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본한테 봉황 안 팝니다. 근데 이거 물 일단 타마시라고. 네, 물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찾는 예전에 거구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그 섬에 있는 네. 섬에 있는 그 감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너의 소원이 뭐냐 했는데 담배를 달라고 한 거야. 끊임없이 담배를 줬거든. 네. 한 3년 동안 가봤지. 네. 그 사람이 담배를 쌓아놓고 담배를 안 피운 거야. 그래서 아니 담배를 안 피우냐 그랬더니 불이 없어요. 예, 불이 대박. 없다고. 예. 야, 유머 깔깔깔해서나 볼듯. 야, 편의점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혀. 그거. 어때요, 소 변호사? 아니 저기 김 변호사님. 네. 요즘 광고 좀 들어가셔야죠. 광고 제가 들어가도 한번 되나요? 가볼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 그 선물하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바뀌어. 네, 이게 뭐 어르신이나 직장 상사들에게 무슨 선물할까?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럴 때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뭐 아시죠? 아 뭡니까? 네. 정관장, 홍삼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식상하죠. 이거 선물하면 받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정관장이야 이런 표정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로얄 젤리는 다릅니다. 아. 예. 로얄 젤리 좋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데요. 예. 아마 그 1954년이었나요? 그때 교황 비오 12세가 네. 그때 위독하다, 고령으로 위독하다고 할 때 주치의가 로얄 젤리를 처방했다라고 합니다. 오. 좀 황당하죠? 예, 예. 약을 쓰기도 어렵고 뭔가 주사를 놓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와. 그 교황, 고령의 위독한 교황이 네네. 로얄 젤리를 먹고 벌떡 일어났다. 어. 그래서 진짜 야! 진짜라니까. 너 이상해 이거. 진실의 기반이에요. 진실의.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진짜 사짜야 이 새끼 아까 이거. 건좀 믿겠는데 아니 검색해 보세요. 진짜 이상하잖아. 진짜 하늘의 면색관. 사기꾼이 아니, 사기꾼을 아니. 알아봐. 예. 그래서 로얄 젤리가 더 유명해졌는데 예. 이 로얄 젤리는 여왕벌만 먹는다는 그 엄청난 거. 그렇죠, 그렇죠. 엑기스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소중한 분들에게는 귀한 선물하라라는 그런 식상한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식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아이, 들어요. 이 그렇습니다. 봉황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봉황을 조금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짜 홍삼 하실 바에는 약간 이거 하시면은 약간 좀 센스 있는 선물 드릴 수 그러니까요.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긴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공부하는 수험생들 제가 이걸 마셔보니까 약간 뇌 쪽으로 에너지가 바로 확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밤에 좀 진짜로? 공부하시다가 지치셨을 때 이거 한 입 해가지고 타서 맞아요, 드시면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지금 목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네. 좀 굉장히 좀 어질어질하고 좀 제가 콧소리도 좀 맹맹한 소리 날 아이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컨디션이 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 잔 먹었더니 눈이 확 돌아가네. 그러니까요. 눈이 번쩍 뜨이네. 띠용 예. 하면서. 야, 근데 우리 현이 형님 진짜 진하게 타 먹었다. 난 아껴 먹으려고 살짝 넣었는데. 내가 너무 진하게 타가지고 약간 이명 효과라고 어지러워 약간 지금 이게 약간 그게 있네. 약간 좀 크게 도네. 기운이 좀 확 나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로얄 제리의 힘. 번호요 좀. 봉황. 예. 봉황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거의 살아날 지경입니다. 죽은 사람 누구요? 누구 아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죽었다는 말이 얼마나 네. 중의적인 표현입니까? 아 그만큼 힘든 사람도 네, 그건, 살아난다. 그렇지. 예. 예. 아 체한 사람 어떻게 먹어보니까 어때요? 아직 먹지 못했어요. 체한 사람 한번 예, 먹어보겠습니다. 체한 사람 한번 뭐 드셔보세요. 아 여기 예, 예. 있네요. 예. 먹어보겠습니다. 체한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용트림하면 재밌겠네. 예. 간짠 한 모금 딱 드시고. 이런 예. 이런. 예, 그래요. 와 냄새가 진해요. 진해 아주. 이게 한참 로얄 젤리가 옛날 진짜 인기가 있었을 때 있었는데 요즘에 약간 주춤하더니 다시 이게 또 시판이 되고 있네요. 네. 너무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로얄 젤리를. 와. 예. 맛있다. 자 맛으로 먹기도 하고 네네. 또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위해서 먹는 거죠. 예. 정말 여러분들께 큰 선물 드리는 겁니다. 자, 세 개에 189,000원인데 네. 하나 더 드립니다. 플러스 189,000원. 플러스 원.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자, 딴 데서는 세 개에 249,000원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개에 189,000원이면 뭐 4로 나눠보면 얼마 그렇게 하지도 않은 거네요. 한 병에 네. 따져보면. 네. 김현 PD님 하나 질문이 있어요. 예. 이거는 원래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뭐가요? 이거 지금 스틱. 아, 당연하죠. 여러분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예. 형님 숟가락이 포함이 돼 있다고요? 이거 되게 좋은 숟가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홍삼 소리야? 여러분들 홍삼 다른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숟가락 들어가 있거나 야 아니네. 아니에요? 야, 이 허위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 아니라고 그러니. 야, 그게 그럼 아니라. 그거 없다고 그래서 화를 내서 로얄 제리가 왔는데. 형이 이상한 거 던져주는 설명하고 허위 정보 좀 있잖아. 어떡해요? 이 신뢰성. 얘 설명 숟가락 나 설명하고 어떡해? 있잖아. 김남국이가 모르고 한 얘기라고 하면 대주고 오게 됐죠. 아, 예. 나- 저희가 따로 한번 선물을 드리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예. 신뢰 아니 스푼 때문에 이거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있다니까요. 예. 있어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예. 제가 속았습니다. 힘이 나네요. 힘이 나. 진짜로. 자, 그래서 오늘 피하지방 법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예. 수 넘어가시죠. 네. 네. 오늘 이슈는 아마 그 실검에 올라왔던 분인데 펑펑 우셨던 분. 바로 살상. 김성태 의원입니다. 아, 김성태 네. 의원. 예. 네, 네, 네. 정말 수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이게 도대체 뭔 수사를 이렇게 오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수사 결과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구속 기소였고요. 워낙 오래돼서 조금 그 당시에 수사 내용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김성태 의원의 딸이 김성태 의원이 환노위에 있었을 그 당시에
KT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KT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이거 진짜 뭐 아라비안 나이트의 102가지의 이야기에 나와야 되는데 네. 서류 전형에 서류를 접수하지도 않았는데 서류 전형을 통과합니다. 적성 검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적성 검사 통과합니다. 아, 진짜. 그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 통과한 다음에 인성 검사도 봐야 되잖아요. 네네. 인성 검사 떨어졌는데요. 1차, 2차 면접을 보고요. 네. 결국에는 정직원에.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난관 떨어질 난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봉황을 먹었기 때문에. 봉황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공항으로도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 아버지가 특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 어렵습니다. 찹쌀떡을 먹고 붙은 거지. 그래요. 회사 공주 알밤 찹쌀떡. 아이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채용과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KT 노조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KT와 관련된 그 채용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차근차근 수사를 했고 담당 부문의 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석채 전 회장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드디어 김성태 의원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긴 하잖아요. 네, 이제 결론은 네. 그 수사는 고발과 고소는 이 고발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로 이렇게 업무방해로요? 예, 고발이 되었었는데요. 네네. 이 검찰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뇌물죄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네. 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해당 공무원이 남용할 직권이 있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적어도 이게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은 김성태를 김성태인 말하는 거죠. 국회의원 김성태. 근데 국회의원이 아무리 뭐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KT 사기업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왜 업무방해가 좀 빠졌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검찰의 판단을 들어보면 검찰에서는 업무방해가 성립을 하려면 뭐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무엇인가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위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기, 그렇죠.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뭐 이런 정도의 뭐 부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네. 하면서 두 가지 범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요. 저도 사실 그 위계 위력을 헷갈렸어요. 똑같은 한자인 줄 알았어요. 위가. 근데 위계는 위조 할 때 위 아니에요. 그렇죠. 응? 네. 사기 치는 네. 경우에 위고 위력은 권위. 그렇죠. 힘이죠, 힘. 그러니까 위력은 힘에 의해서 막 전화해가지고 너희 새끼 내가 국회의원인데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이게 바로 위력인 거고 위계는 뻥을 쳐가지고 네.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기망하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기인 거죠, 자기의 예. 이득을 취하는 거. 예. 아니 근데 이게 오늘 보니까 굉장히 김성태 의원은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1인 시위하고 있던데요. 오늘 보니까요. 뭐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법리로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왜 그 검찰청 앞에 가서 왜 하는지 1인 모르겠어요. 시위를 해요? 무슨 1인 시위를? 진짜 저희가 본 것 중에 아마 여러분들 사진 꼭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피켓을 들고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공세에 의해서 외압 수사다. 수사 보복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내대표일 때 드루킹 특검을 요구해가지고 단식 농성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갖고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피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억울하다 주장하면서 이것을 경찰에다가 고소해가지고 검찰을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이제 억울하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피켓 시위한 게 아니라 울었죠. 이러면서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 뇌물죄라는 거는 공무원에게 어떤 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향응을 제공해서 어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 근데 그거는 굳이 어떤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그건 뇌물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법원 판례가 포괄적 뇌물죄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회의원 같이 조금 직무가 높고 권한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나 이 허가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딱 어떤 업무를 찍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이 국회의원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뇌물을 주면은 그건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익을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그림상 그게 뭐 굉장히 성립되는 그거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사건마다 네. 달리 판단해야 되긴 하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 KT 쪽에 어떤 현황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제가 있었어요. 리서치를 못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에서는 억지 수사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손혜원 의원님은 봐주고 이 김성태 의원은 이렇게 맘대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뭐 불공정한 수사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근거 없이 기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KT에는 김성태 의원에게 잘 보여야 될 이렇게 해줘야 될 만한 그러한 어떤 현안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 있었어요? KT 내부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당시에 KT의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되어서 국회 환노위에서 이석채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었는데 KT에서는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니까. 그 증인으로 아예 출석을 안 시키려고. 출석을 안 시키려고. 네. 그런데 거기에 KT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온몸을 그냥 슈퍼맨처럼 날려가지고 막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김성태 의원입니까? 김성태 의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석채 전 회장이 본인 밑에 있었던 사장한테 김성률 사장 이건 무슨 사장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김성태 의원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건 이야기를 팩트입니까? 들은 이제 해당 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아, 보도가 된 내용입니까? 네, 그것을 들은 이 사장이 이 부정 채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일련의 지시를 과정들을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석채가 한 게 아니라 이석채는 그냥 이렇게 뭘 해주라라는 거고 아.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 실무진으로 실무진으로 이제 간 내려간 거죠, 거군요. 다. 야, 그래서- 이게 취업도 이렇게 뇌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놀랍네요. 그래서 이익이죠. 예, 그래서 그 검찰에서 판단은 예. 이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것과 그 김성태 의원의 행동과 그 다음에 뇌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뇌물이라는 것은 막 돈이라든가 고가의 물건 이런 아주 건강에 좋은 로얄 말, 젤리, 봉황 혹은 같은 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 봉황 같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 그러니까 부정 채용이라고 하는 그 채용 청탁 기회도 충분히 뇌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부정 청탁 채용 기회와 그 다음에 김성태 의원이 한 이것 행동과의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뇌물수수죄로 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김성태 의원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소 변호사님? 인제 기소가 됐으니까요. 네네. 법원에서 1심, 2심, 3심 가겠다. 왜요? 아니요. 이거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는데요. 왁스 이거는. 72님이 봉황 구매 완료하셨다고 아. 깜짝 놀랐어요. 우와. 왁스 72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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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숟가락 꼭 달래. 숟가락 보내줘요 좀. 그냥 보내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내드릴게요, 따로.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성태 의원 재판부가 이제 1, 2, 3심이 갈 건데 예, 법원으로 가겠죠. 예. 무죄를 다투실 것 같죠. 네. 예상에. 네. 그러면은 아마 그 검찰, 경찰에서 조사받은 그 참고인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김성태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그런 증인, 그런 참고인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서 아마 증인 조사를 할 거예요. 증인 네. 신문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뭐 법조 상식인데 김성태 의원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잔 말이죠. 증거 동의하냐? 또 이렇게 묻는 절차가 있을 거란 있죠. 말이죠. 근데 MB는 동의한다. 동의한다면 뭐냐면은 이 증인들을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시시비비를 다투는 이런 과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해가지고 MB가 1심에서 15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성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럴 것이고 그럼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에게 불려나왔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네. 거기서 또 이렇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시시비비를, 가리겠죠. 네, 예, 다 그러니까 가리게 되죠. 그러더라고 민변 변호사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재판 잘 받는 법, 특히 형사 재판 잘 받는 법은 검찰과 경찰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사를 했을 거 아니야. 네. 나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 증거 동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증거 동의하면 안 동의하면 된다. 안 되죠. 예, 그것만 알아도 한 50%는 말하자면은
불리한 재판을 피할 수 있다. 아, 지금 누구 들으라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 들으라고 지금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이고, 친구 인정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예. 빠져나갈 구멍을 알려주는구만. 아니 그런데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네.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아유 그럼요. 그건 짤탱이 없는 거지 예. 그거는. 그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예, 예. 이게 예. 김성태 의원이 수사가 엄청 길었잖아요. 수사가 길었다는 말은 조사해야 될 것들이 많았다. 거기에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네, 굉장히 길었죠. 예, KT의 네. 내부 문건도 있었을 거고 압수수색한 분량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 김성태 의원이 봐야 될 증거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네. 증거 목록만 하더라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의한다,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부동의한다라고 하면 부동의한 어떤 참고인 진술이나 이런 진술을 한 사람들 전부 다 법정에서 증인신문해야 되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다 불려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다 불려 나오는 네. 거죠. 즉 그 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총선 한 얼마 안 8, 9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 3일을 평일날 법원에서 쓴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김성태 짐 의원이 빠져요. 짐 강서구 빠져. 우리인데 예. 쉽지가 않죠. 근데 거기- 보통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 3일씩 막 법원에서 이렇게 그 뭐지 힘들게 이제 돌리는데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러면 네. 일주일에 2, 3번까지 열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씩 잡아서 집중적으로 뭐 돌릴 하루만 수도 있고. 하더라도 뭐 네. 짐 아마 빠지지. 엄청 힘들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김재훈 의원 봐봐요. 세상에 추경 심사하다가 지역구 내려간다고 이런 상황인데. 아, 근데 이상하게 병원이랑 경찰서랑 법원 가면 이상하게 기가 빨리더라고요. 그게 있더라고 확실히. 있어. 이 완전히 법원 가는 뭐 게. 저기 조사받고 나오면은 법원의 기운이 있더라고. 아무리 그 저기 뭐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라도 예. 나올 땐 하늘에 별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대낮에. 힘들죠. 이게 예. 참 이상하더라고. 변호인들도 힘든데 얼마나 피고인들은 힘들겠어요. 지난번에 빤스 목사 고소한 건으로 경찰서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데 아유 대낮에 난 40분 만에 나왔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 아니 40분밖에 안 걸렸는데요. 와. 아니 그 워낙 내가 논리가 네. 정연하니까 이래놓고 기소되면 어떡하지? 안 됩니다. 아, 어쨌든 피고인 유경험자 예, 김용민 씨. 네. 아니 많이 예. 나가서 조사받았어요. 예, 그 잘하셨습니다. 예. 힘들어. 그 하루는 맞아요.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돼. 그 다음 날, 네. 그 전날도 잠 잘 안 오죠. 예. 어때요? 아니 이제 너무 고민이 많이 많고 조사를 말이야. 받고 네. 너무 많이 재판정 나가면은 네. 뭐 나갈 때는 괜찮아. 담담해지나요? 근데 이제 나올 어. 때는 기가 빨려가지고 어. 왜 그 있잖아요. 그 만화 애니메이션 보면은 네. 계단에서 몸이 종이처럼 돼가지고 아 흔들죠. 아, 톰과 제리 왜그 롤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예, 예. 그래요. 아주 빨려요. 기운이 쫙 빨리는데 그렇고. 우리 성태 형님 그 맞상대가 진성준 네 형님 맞습니다. 아닙니까? 진성준. 그 형님 만만치 않아. 지금 그 진성준 따돌리기도 바쁠 텐데 아 다음 총선에서 공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강서구에 약간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저도 예전에 그 제가 잘못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그때 음주로 인해서 한번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2011년도 굉장히 오래되고 뭐 그런 일이 얼마 안 절대- 됐네요. 오래됐지. 아, 얘 왜 이렇게 내비냐 나를. 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검찰청에 가서 저는 이제 사건이 좀 커져가지고 네.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청 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이고, 근데 아이고. 검사는 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날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 근데 네. 뭐 이게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수사관님이 네, 조사하시죠. 수사관님이 네. 오셔서 아유 황현 씨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검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쳐다보지 않더라고. 원래 그래. 아니 근데 내가 그때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한번 쳐다도 볼만 여자 검사였어. 아이고. 한 번 쳐다볼만 되는데 안 쳐다보더라고. 네. 야 그래서 야 이게 포스가 있구나. 형님 팬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막 네. 형 보면 막 눈물 펑펑 쏟을까봐. 좀 매기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그때 인기가 많을 때였잖아요. 아니야. 팬이면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 예전에- 정도의 기가 눌린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싶어요. 또 저기 출두하는 사람이 미디어 세례, 그 플래시 세례를 많이 받은 사람은 또 검사가 예우해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번 그 저기 불려갔는데 네. 그 낙검수 할 때 네.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려 나갔어요. 그래서 뭐 포토라인에서 그랬었어. 근데 포토라인에서 스탑 멘트를 해야 되는데 김호준이 알려준 멘트. 다시 저기 김호준 씨로부터 메시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가는데 까먹은 거야. 아이고. 멘트를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형님한테
지도를 받고 다시 가서 다시 나가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멘트 내용이 뭐였나요? 궁금해요. 네, 기억이 안 나지 그때.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하여튼 뒤져보면 나와요. 네. 나오는데 이제 딱 들어가서 네.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이시원 검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시원 검사 그 유성 예.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예. 간첩 조작 사건이지. 그쵸. 유성 씨를 예, 예. 간첩으로 만든 사건. 그 저기 국정원 그 아주 가라 자료, 네. 가짜 자료 이거 보고 그대로 그 기소해가지고 네. 유성 씨를 곤란에 빠뜨렸던 그 검사예요. 근데 그 양반이 그래도 김용민이가 플래시 세례 받고 딱 들어오니까 네. 되게 대접이 다르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변호사하고 사전에 협의하기를 예. 묵비권 행사하는 아. 묵비권. 대접해줬는데. 네. 아니 그 사람이 나 대접해준다고 그 진술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아예 묵비권 행사했다. 네. 와. 그저 우리 대단하시네요. 진선미 장관님. 진선미 장관님. 변호사님. 그때 변호사셨다고. 아, 그 딱 갔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자 성함이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뒤에서 실제로 처음 봤어요. 진선미 장관이 네. 예. 그 이름은 얘기해 이름을 얘기했대. 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을 묵비권 행사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조사를 계속하면 질문은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럼 질문할 때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할 때마다 그렇지. 묵비권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30분 안에 나왔을 거야. 네. 아마.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계속 묵비권을 행사합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그렇지. 아니 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검찰 조사. 아니 이렇게 하면 귀찮으면 이렇게 종에다 써가지고 묵비권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나 이렇게 묵비권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금방 끝내고 나왔어요. 예, 그래요. 야, 그러니까 저는 아까 40분 만에 나왔다 했고 무슨 조사가 40분 만에 끝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구만요. 네, 그래서 아니 이번에 얼마 전에 빤스가 그 네. 고소한 사건에는 내가 아주 그냥 논리 정연하게 빤스가 말씀드렸죠. 고소했대. 예. 예, 하여튼 뭐. 빤스가 구성한 거? 빤스 뭐야? 고소하고 고소한 거네. 빤스라고 그랬습니까? 빤스가 고소했다 알겠습니다. 빤스가 살아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리 두 분이 보시기에 법률가 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성태형님 그 진술까지 했대요. 이석채 회장이 그거 도와주라고 뭐 그 말한 걸로 네. 돼 있는데 이석채가 그렇게 말했다고 검찰은 이제 파악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석채 회장이 실제 그런 입장인지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뭐 이제 보도는 여러 번 됐는데요. 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실제 그런 어떤 진술이 증거로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수수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뭔가 받는 받은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채용이라고 하는 기회를 받은 거는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KT에서 이런 어떤 부정 채용, 김성태 의원 딸에 대한 부정 채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가지고 의원님 진짜 그때 너무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딸 해드렸습니다라는 식의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인지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인지가 됐는지 안 됐나? 그게 예. 조금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결국 증언이네요. 그러면 증언이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뇌물 범죄는 대개나 대개는 증언이에요. 그렇죠. 다 그 네. 말싸움이에요. 아니 말밖에 무슨 없어요. 뇌물 저기 네. 뭐 장부에 기록해가지고 갖고 있는 그런 게 경우도 없어요. 있지만은 그렇죠, 네. 그렇죠. 대개는 증언이지. 어떻게 나올지 이제 궁금해지네요. 결과가.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은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아이, 방송 너무 초보다. 본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래도 현직 변호사로서 그렇게 하긴 좀 어렵고요. 네. 지금 근데 저는 되게 사실 관계를 이제 처음 들었어요.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죠?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면접을 안 봤는데 어떻게 면접 전형에 합격을 하죠? 그거가 납득이 안 사실이고 가요. 만약 그게 일단 사실이고 당시 KT에 뭐 이석채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었고 김성태 의원이 정말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 이게 어떻게 사실관계가 딱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투자 기회를 준 것도 뇌물죄 이익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도 투자 기회를 준 것도. 투자 네. 기회를 준 것도 그건 뇌물죄 이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연결고리가 기록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된다면 그거는 뇌물죄가 성립하겠죠. 그래요. 입주권 예. 뭐 이런 것들. 입주권. 아파트 네,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 코미디 코너에서 출연 권한을 준다. 아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을 수 재산상 있는 이익으로 거죠. 볼 수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출연료가 나오기 때문에. PD한테 뭐 뇌물을 주면서 소갈비 세트를 줬다든지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 많았어요? 뭐였냐면 그게 뭐였냐면 아니다.
근데 PD가 PD한테 내 나중에 얘기해줄게. 80년대 얘기해. 80년대도 더 전인가 봐요. 아니 나는 얘기 들었어. 네. 옛날 개그맨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저기 뭐야 대체로 PD들한테 80년대만 해도 그 당시에도 뭐 방송사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죠. 왕이었죠 왕. 예.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기본은 소갈비 세트인데 참치 세트를 가져갔다가 그 자리에서 던졌다는 얘기 들었어. 진짜요? 아, 그래요? 나는 음. 그 출연료 가지고 일본말 좀 써서 그런데 아까 좀 했으니까 쇼부를 친 사람이 있으니까 내 출연료의 반을 PD한테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와. 아예 그냥 대놓고 대박. 그렇게 해서 출연료 약속을 받고 예. 출연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전 알고 있습니다. 예. 와. 근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예. 끝나고 말씀해 주시나요? 안 돼요. 예. 그건 뭐 제가 이제 뭐 가져가야 될 거고 예.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친해 진짜. 진짜 그런 사람도 그런 있다고 새끼들이 다 있어.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 양반들 그때 왕이었거든. 한마디에 다 좌지우지되는 약간 그런 근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예. 방송사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엔 진짜 그런데요. 드라마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유튜브 스타를 한번 초대했는데 네. 뭐 PD가 뭐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했나 봐. 네. 나 안 해. 그래서 집에 가버렸다는 거야. 이제 그래도 되죠. 예, 유튜브가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상황이니까. 예. 네. 아니 TV야 내가 정말 부업으로 나와 준 건데. 그렇지. 이 대접이 이래? 이게 정답이야. 이제 TV가 부업이 된 상황이라서 이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방송할 때는 완전 그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예. KBS, MBC만 있던 시절에는 SBS도 없던 시절에는 뭐 시청률이 70% 이런 데가 있었어요. 80까지 나왔어요. 유물번째. 와, 유물번째. 대박. 예. 근데 예. 요즘에 MBC, KBS가 유튜브에 출연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에 요즘 유튜브에 어떻게든 몰라. 뭐가 프로그램이 이슈가 됐대. 그래서 내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시청률 봤더니 3.4% 나왔는데 아.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진짜요?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아 근데 너무 갑질을 많이 했었어. 사실 네? 방송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이제 좀 나야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정신 차려야지. 90년대의 예. 라디오 방송 PD들은 네. 그 이런 얘기를 표현했었어요. 이 땅에 발을 붙일 시간이 없었다. 그 무슨 왜냐면 말이에요? 예. 그 이제 뭐 연예계 예. 그 이른바 업자들이 계속 PD를 태우고 다니면서 예. 아, 술 대접, 식사 대접, 아이고. 이런 뭐 그밖에 또 음험한 대접 네.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차를 타고 다니느라고 이 바닥에 발을 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난 또 업고 다녔다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저는 뭐 띄워졌다는 줄 알았는데. 예. 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 그런 이제 거 없어졌죠. 요즘에는 아예 뭐,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요즘에는 뭐 그래서 방송국 가면 뭐 아주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 그 다음 이슈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할까요? 성태형 정리가 됐고 네. 어, 이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 좀 해요? 불매운동? 조선일보 불매운동? 불매운동 얘기일까요? 그러면 제가 조사해온 것만 몇 가지 그러면은 네. 말씀. 조선일보 불매운동. 요즘에 주제가 네. 하신다고. 그 아, 일본 청와대. 제품 안 봐야죠, 안 봐요. 아, 예. 네. 예. 그 지금도 보시는 분 있을까요? 근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예. 요즘에는 한국어로 나오는 일본 신문 조선일보도 이거는 절도간다. 아, 예. 근데 절독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주들, 네. 광고주들의 물품을 사지 말자. 그 불매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짚어볼 일이 있어요. 네. 그 지난 시간에 불매운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양질의 물건을 뭐 적정한 유통 구조를 통해서 구입을 할 그런 그러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으로서 불매운동이 헌법상 보장이 된다. 일단 그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 표현이나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매운동하는 거는 헌법 21조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안 사고 내가 안 가고 내가 안 쓰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괜찮다. 근데 제가 그때 예시를 들어드렸던 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강제로. 걸거나 예. 폭력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렇죠.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뭐 여럿이 몰려가서 단체로. 위해를 행사하거나 뭐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거나 이러면 이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문사에 대한 불매운동도 한 10년 전인가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사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되고 그렇죠. 그 광고주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그 광고주들을 협박하면 안 돼요. 조선일보에 광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위세 위력을 보이고 협박하면 그거는 죄가 됩니다. 네네. 일단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폐간 운동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갔다고 폐간 청원이 올라갔다고 해서 저는 이거는 호기심이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신문사를 폐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법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이게 폐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네.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 감사합니다.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신문법이 있는데 네. 이제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은 이제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는 대신 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해요. 그리고 신문 등의 발행 정지 및 등록 취소에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문 등의 등록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판단을 하기에 이 신문이 제가 딱 하나를 찾은 거예요.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하여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신문 등의 등록 취소의 심판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 이거 조항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음란한 음란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하여 등이 들어가니까 음란한 거나 뭔가 어떤 내용 그 등. 내용상으로 어떤 걸 발행해서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데 애매해요. 근데 이게 여기 포함될지 안 될지 법적으로는 정의가 이거 해당이 하나예요. 되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못하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법적으로 안 없어요. 돼요. 예. 왜냐하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그 언론의 언론의 자유가 자유, 있죠. 언론의 네. 자유를 또 그렇죠.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예를 들면 진짜 뭐 그 신문이 진짜 뭐 성기까지 다 나. 그것까지는 신문에 실었다. 그러면은 또 몰라. 근데 왜? 사실 그런 우리나라 것 그 같기는 하네. 언론을 갑자기 이렇게 폐간시킨다는 것은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일이긴 해요. 해요. 사실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사실 충격을 조금 받았던 게 많이 방송이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일본에 대해서 일본 신문에서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대해서 투자를 바라나 뭐 이런 제목이었던가요? 그렇죠, 예. 그 제목을 보고 저도 되게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나 찾아봤더니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해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그런 경우에는 언론사의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시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쳐서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의무밖에 그게 없는 뭐 거예요. 처벌이 그런 게 될 수 있는 아닌 게 처벌이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발행된 신문이 아니라 일본 야후재팬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판이죠. 예. 일본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아니 근데 그 내용도 한글 신문에 실렸어요. 네, 그 근데 이제 제목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예, 그렇지.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은 법적으로는 없다. 그냥 그렇게 제가 그래서 소재인 변호사님 결론이 예. 우리가 강하게 불매운동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도태 되는 게 가장 정답이긴 한데 저 예전에 그 자전거 줄 때 한번 예. 예. 그때 옛날 기억나시죠? 네, 네. 예. 그때 아마 보다가 저도 요즘은 뭐 이렇게 안 보고 저도 이제 뭐 저는 한 3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휴. 양쪽을 다 보고 석간 하나 보고 뭐 그렇게 보긴 하는데 요즘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이런 이런 시기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당연히 내가 언론 전문가로서 네네. 저기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네. 세계신문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만 보세요. 그렇게 하면 너무 한쪽 아니 근데 생각만 고착되잖아요. 예. 조선 동아 중앙 이런 데는 뭐 균형을 볼 만한 뭐 좌우의 날개가 난다. 한겨레도 그거는 형님. 프랑스 얘기야. 프랑스 얘기. 한겨레도 내가 봤는데 젠더 이슈 다루는 거 보고 내가 끊었어. 그래. 짜증나가지고. 그 부분은 좀. 네, 그런 근데- 게 좀 또 있더라고. 그렇다고 뭐 조선일보에서 그럼 젠더 이슈. 거기도 끊었어. 거기 끊었어요. 거기도 끊었어. 뭐 세상을 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어디 보는데. 그냥 보지 마. 예. 보지 마. 보지 마요. 신문 볼 거 없어요. 그런가요 좀? 그냥 내가 봤을 땐 JTBC 뉴스 정도, MBC, KBS 뉴스 JTBC. 이렇게만 보면은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뭐 보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법적으로는 안 돼요. 예, 그 어쨌든. 제가 예. 이제 TV조선에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TV조선 특유의 논리가 있어요. 조선일보 논리. 그걸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실은 이게 막 허점이 드러나가지고 공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제가 구독해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볼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안 읽혀.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읽다가 토를 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막, 진짜. 근데 요즘에 또 사무실에 신문 보는 사람도 있잖아. 네. 내가 사무실에 신문도 여러 개 구독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됩니다. 절대 손 안 돼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왜 뭐 디스플레이예요? 그 왜 신문을 그렇게 차곡차곡 해놓는 거예요? 왜 안 보냐고? 예. 나중에 저기 짜장면 시키면 그 덮어줄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그거 또 말고는 용도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게 또 넘기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쵸. 넘기는 재미가 일단 있고. 아날로그에 또 재미는 예, 있죠. 예, 예. 예.
그래도 신문사에서 남의 신문은 좀 보는 게 있었는데 요즘엔 신문사도 남의 신문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인터넷으로 주로 많이 보죠. 인터넷으로 볼 예.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지도 않아. 요즘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일보를 뭐 폐간시키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는 뭐 보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TV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허가제예요. 그렇죠. 이게 허가제고 심의를 또 하죠. 몇 예. 년에 한 번씩 갱신을 맞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렇죠. 벌점 쌓이면 예, 벌점 쌓이면 근데 아직 퇴출된 방송은 예는 없어요. 없는데 그 ITV 옛날에 ITV 하나 정도 경인 방송. 경인 방송. 그 제가 네.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2016년도에 TV조선 그 당시 상황만 되면 어떠냐면요. 네.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짜 이것은 완전 난장판이요. 막 마음대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예요. 예컨대 그 당시에 그거 국회의원 나오지 않았나요? 문재인 아, 대표가 대통령 대선? 문재인 대표님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표하다가 이제 사실은 김종인 대표를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비서를 하던 분이 김종인 그 대표 옆에서 비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저 문재인 대표의 간첩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문재인 대표가 조종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황당한 거잖아요. 그냥 대표 비서실에 속한 사람이어가지고 대표 바뀐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모시고 있는 건데 그런 식의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막 아니 이미 그 장성민은 그 광주 민중항쟁을 일컬어서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그래서 탈북자 불러다 놓고 막 인터뷰도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랬죠. 맞아요. 그 또라이야. 그 진짜 그 상황이 되니까 TV조선에서 부랴부랴 방출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게 김종인 대표가 TV조선에 인터뷰한다는 거하고 딜해가지고 그 장성민 시사탱크를 잘라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또 TV조선도 그게 허가제이긴 한데 뭐 3년인가 아마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하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네. TV조선이 이번에 트로트 무가 대박이 나면서 그게 또 최고 시청률을 또 하나 찍긴 했어요. 그래서 종편의 네. 역대급. 이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것도 어떻게 아니 보면 그것 때문에 어. 뭐 무슨 아, 아들 방송을 예능이 뭐 그렇게 살아나니까. 일단은 제가 제일 그 좀 염두에 두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종편 같은 경우는 이 없앨 수 있어요. 종편뿐만 아니라 지상파도 없앨 수 있는 거고 뉴스 전문 채널도 없앨 수 있고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TV조선 하나 어려운 일이죠. 예. 없애기도 쉽지 않은 건데 예. 다만 지금 종편에게 부여된 그 이 특혜 이거는 거두자는 입장이야. 뭐냐면은 지금 종편들이 뭐 19번, 18번 이렇게 앞에 배치돼 있잖아요. 케이블. 예. 이거는 최시중 때, 이명박 때 그렇게 혜택을 부여한 것이고 전국 동일 번호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한 채널이 예를 들면 뭐 엠넷이라고 한번 치죠. 전국 방방곡 채널이 똑같이 다. 번호가 다 달라. 예. 근데 이제 이 종편은 종편만 동일해요. 17, 18, 19인가요? 10번 때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특혜가 있잖아요. 뭐 종편 보시면 알겠지만 보다가 여러분 잠깐만요 이러잖아요. 네. 중간 광고 허용하는 중간 거. 광고. 지상파는 못. 지상파는 못 하는데 요즘 종편 요즘 지상파 해요. 아, 요즘에 바뀌었어요? 요즘 1부, 2부 뭐 이렇게 나눠서 에이, 바뀌고 그거 있어요. 아, 그거는 그건 이제 알지. 끊어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닙니까? 아. 이야기 하다가 네, 요즘 TV를 안 봤어. 방송 중에 그러니까요. 갑자기 30분쯤 드라마 보다가 예. 시작하고 30분 지나서 갑자기 광고 갔다가 다시 오는. 그 이제 특혜긴 엠넷 이런 데 하죠. 보면은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그럴 때 중간 광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지상파 못해. 예, 예. 그것도 있고 방송발전기금 이거 내야 되는데 면제 지금까지 개국이라 계속 면제고 그리고 사실 요즘 저 채널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방송국이 있고 이걸 또 그 우리 케이블 채널 가입자들한테 전달해주는 SO라고 있어요. 네. 혹은 뭐 IPTV, SK 브로드밴드라든지 뭐 LG U 플러스 TV라든지 KT 올레 TV 같은 거 요거 이 중간 중개 역할을 하는 네. 이 중개 역할을 하는 쪽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다가 컨텐츠 제작 비용을 줘야 마땅한데 안 줘. 그러나 종편은 다 줘. 이러면서 또 나름대로 먹을 권리를 또 제공해 주죠. 그리고 의무 전송, 전국 의무 전송, 무조건 전송을 해야 돼. 종편이요? 예. 또 어느 지역은 아무개 채널이 안 나오고 어느 지역은 아무개 채널이 나오고. 그렇죠. 지역 다 광고 들어간다는 뭐 이렇게 거죠. 하는 예.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건데 이 특혜를 문재인 정권에서는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돼가지고
하나도 손도 못 댔어. 그럼 이거는 종편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신 겁니까? 그럼 저는 당연히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갑자기 TV조선이 70번으로 가고 80번으로 가고 최악 아니겠어요. 근데 딴 채널들은 다 그래요. 조금만 재미없고 선택을 많이 안 받으면 뒤로 가죠. 시장의 네. 논리에 의해서 뒤로 맞아요. 간다고.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종편이 그동안 먹고 살아왔는데 이 특혜를 거두자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시대에 하나도 손도 못 댔어요. 방송 적폐가 엄청 아니 무슨 많았어요. TV조선을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 네. 특혜를 거두라는 건데. 아, 뭐 나 생각이 정말 안 참. 나는데 방송통신위의 심의에 반드시 걸려야 될 뭐 그런 사안이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제대로 못 걸러내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뭐 결정을 못 한다고 하면 적어도 여당 추천의 위원들은 제대로 된 어떤 센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너무 이분들이 좀 점잖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신문사가 방송국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은 네. 안 됐었는데 네. 법을 2009년인가 바뀌었죠. 2010년인가 그때 이명박 정권이 네. 미디어법. 신문도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법을 좀 바꿨어요.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난리 났죠. 굉장히 좀 헌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날치기로 했잖아요. 날치기로 했어요. 그저 미디어법 날치기. 미디어법 날치기 해가지고 그때 뭐 난리 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에는 79년까지만 해도 그때 중앙일보가 TBC라고 그 지상파 방송을 갖고 있었어요. 동아일보도 동아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 맞아요. 아. 예. 예. 또 당시에 MBC하고 경향신문이 한 회사였어. 예. 그랬다가 이제 전두환이 들어서면서 언론 통폐합하면서 신문사하고 방송사를 같이 운영하는 거 못하게 했어요. 법으로 갈라놨어. 그래서 이제 동아방송 KBS에 편입됐고 TBC KBS에 편입됐고 그래서 TBC가 KBS에 편입되면서 기존에 있던 KBS는 KBS 1TV, TBC 아, 건 나눠졌구나. KBS 2TV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 상황으로 간 건데 그러다 다시 이제 MB 들어서면서 미디어 환경을 이제 조중동에게 이제 채널을 줌으로써 이제 자기들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전문적이고 굉장히 그 잘하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촛불 민심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적폐 사회 곳곳에 적폐가 많았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많이 느낀 거는 방송 적폐도 만만치 않게 있었고 각 방송사 언론사들이 뭔가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정상화하는 과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뭐 이효성 위원장님이 조금 역할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쳤던 점이 있죠. 네. 문재인 정부의 참 좀 아쉬운 점이 아쉬움이죠. 뭐냐면 예. 그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반드시 개혁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흠결이 있더라도 흠결이 있다면 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안 되겠지. 이제 정말 개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개혁이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분 저 지명됐을 때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금 미모 지조님이 딱 핵심을 짚어주시네요. 네. 전문성과 추진력은 별개다. 그렇죠. 좋은 분이고 전문성을 갖췄지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추진력이.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미리 나가시는 게 조금 이례적인데 네. 그 배경을 조금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최민희 가자 와 그러는데 최민희 의원님 가시면 그냥 뭐 끝장나죠.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걸려 본인이 만든 있어가지고. 법에 따르면은 본인이 입법한 네. 법에 따르면은 그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 특정 정당에 아니야. 가입됐던 지금 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나 또 올해부터는 지금 되고 그- 올해 7월인가부터는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작년- 복권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7월에 네. 대법원으로부터 그 4년에 정치활동 금지. 그래서 공직을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사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요. 올해 좀 3위 되셔야 될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황현희밖에 없다. 황현희. 아, 내가 가야 되나? 네가 가야 돼. 아, 그래. 안 되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 최민희 의원님 사건은 이게 선거 끝나고 쭉 그 공안 사건들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을 거 보잖아요. 쭉 한번 제가 다 뽑아봤어요. 네. 그때 고발 들어간 것들. 근데 최민희 의원님 거는 사실은 고발 들어갈 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님 거는 고발이 들어가고 재판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판받는 과정도 이게 너무나 웃긴데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 예,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남양주 시청에서 하면서 이야기한 발언이고 그다음에 그게 호별방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당시 어떤 정황이나 상황을 전부 다 무시한 채로 이 판결 선고를 했고 또 무엇보다 항소심에서 선고를 했던 사람이 차문호 판사. 그렇지. 예. 차문호. 이 의문의 차문호. 그다음에 또 당시 청와대에서 뭐 민정수석인가 뭐 이렇게 적은 뭐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10명의 의원보다 더 아픈 사람이 최민희 의원이다. 박근혜 청와대. 박근혜 그때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아프게 공격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친박이 낙선해도 좋다. 최민희 날려라. 네. 뭐 이런. 그러니 이게 완전 타겟팅을 해서 수사를 했고 결국에는 재판에서도 좀 뭔가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참 최민희 의원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마지막에 또 방송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다음 주에 뵐까요? 네, 그럼 이제 네. 땅땅땅 네. 한번 쳐주시고. 자, 피아 지방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